시론의 행동은 수많은 수련생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의 물결을 일으켰다. 위험을 경고하는 외침 속에서도 에이미는 그를 큰 소리로 응원했다. 기술실의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테드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경쟁은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수련생들은 계속해서 나아갔고 결승선을 넘으면 모두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마리아를 달래지 못했고 그녀는 불안과 두려움에 흐느껴 울었다. 긴장감 넘치는 시험으로 돌아와서 알페아스 교장 선생님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는 시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며 모든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교장 선생님의 선언은 모든 논쟁을 잠재워 꽃촉이 올라는 우렁찬 응원의 함성으로 변했다. 공중에서 거대하고 날카로운 덧덩어리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내려왔고 시로네와 마크의 위치를 똑바로 노렸다. 생사의 순간 시로네는 덫이 살아있는 듯 무질서하게 움직이며 규칙을 따르지 않아 궤적을 예측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마크를 짊어진 상황은 더욱 불리했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여 시로네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피할 방법을 찾는 대신에 그는 덧덩어리의 복잡한 구조를 느끼고 분석하기 위해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시로네의 몸에서 푸른 마법 에너지가 퍼져나가다가 오는 물체의 복잡한 구조를 감싸고 재현했다. 그는 전체 구조를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고도로 집중해야 했다. 시로네는 자신이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이형 변형을 시전했던 때와 유사했다. 시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힘을 집중했고 온몸에는 찬란한 금빛 아우라가 피어올랐다. 눈부신 마법 폭발이 땅에서 터져나왔다. 황금빛 에너지 흐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여 덫의 복잡한 구조를 공격했다. 광선 하나하나가 기계의 연결부를 정확하게 강타하여 파괴했고 그것은 맹렬히 흔들리다 산산조각이 났다. 멀리서 지켜보던 수많은 학원생들은 경악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과 기술의 시연에 얼어붙었다. 시론 바로 옆에서 같은 보호의 빛에 감싸여 있던 마크조차도 어느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알피어스 교장 또한 모순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위험이 시로네의 잠재력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시로네의 태도였다. 보통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며 그것이 곧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이다. 그러나 알피어스는 시로네에게서 어떤 자기만족이나 과시욕도 느끼지 못했다. 현명한 교장은 이 아이에게 정말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동안 시로네는 마법의 흐름과 함정의 파편들 사이를 떠다니며 마치 그 자네와 마주하고 있는 듯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에텔라 교수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시로네의 마음이 완전히 순수하며 일말의 얽매임이나 불필요한 생각도 없음을 알아차렸다. 그의 영혼 영역 밀도는 거의 절대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시로네는 무아지경 즉 순수한 집중 상태에서 이동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비록 그녀가 학생의 뛰어난 재능을 전적으로 인정했지만 에텔라의 분석적인 눈빛에는 갑작스러운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바로 이 순간 시로네가 진정한 위험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고 느꼈고 곧이어 또 다른 폭발이 터져 그녀의 직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공중에서 시로는 칠흑같은 장애물 숲을 뚫고 돌진했다. 그는 장애물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 약 1m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은 10m는 일반적인 순간이동으로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과감한 결정이 번뜩였고 시론의 두 눈은 찬란한 푸른빛으로 타올랐다. 그는 한 번의 긴 순간이동 대신 마법을 세분화하여 각 이동에 에너지의 10%만 사용하기로 했다. 시론은 머릿속으로 복잡한 명령의 연속, 즉 1cm까지 정확한 이동 경로를 계산했다. 곧바로 황금빛 성광이 구불구불한 경로를 그리며 칠흑같은 장애물들 사이로 번쩍이며 사라졌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몸을 틀며 마치 밤을 가로지르는 찬란한 황금 번개처럼 연속적인 순간이동을 수행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구역을 통과하며 시로는 눈부신 광채 속에서 장애물 매트릭스를 벗어났다. 바로 직전의 장애물을 넘어서자마자 시로네는 즉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육각형 방어막들이 빠르게 좁아지는 터널이 그의 진로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공간이 갑자기 조여오는 것을 느낀 시로네는 이에 못지않게 강력한 방법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그는 찬란한 황금빛 섬광이 되어 자신의 몸으로 첫 번째 방어막을 부수었다. 남은 장애물들에 맞서 그는 자신의 빗줄기를 분리하고 비범하게 구부려 통과하는 고난도 기술을 사용했다. 아래에서 에루키는 시로네가 펼치는 기술을 알아보고 경악했다. 그는 본래 불가능한 일인 빛이 휘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극도로 놀랐다. 다른 수련생들도 당혹스러움을 공유하며 에루키에게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물었다. 빛은 오직 직진으로만 전파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수련생들이 얼어붙은 채 멍하니 있는 동안 에루키는 침착하게 시론의 기술의 원리를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원을 미분하여 무한한 직선을 만드는 것에 비유하며 시로네가 자신의 이동거리를 수천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주변 수련생들은 그토록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아 했다. 에루키는 그것이 계산이 아니라 통찰력의 일종 즉 일반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직관적인 감각 능력으로 거의 전능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즉시 정정했다. 에루키가 시로네의 탁월한 재능에 대해 단언하자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더욱 놀라움과 경외심을 금치 못했다. 갑자기 새로운 공격이 발동되면서 땅이 맹렬하게 흔들렸다. 셀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의 촉수들이 땅속에서 솟아올라 검은 쓰나미처럼 시로네를 향해 쏜살같이 돌진하며 그를 삼키려 했다. 시로는 눈앞에 놓인 거대한 시련의 규모에 압도당했다. 관중석에서 교수들은 전설 속의 용의 미궁임을 깨닫고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것은 위협적인 거대한 용의 머리 형상을 한 암흑의 미궁이었다. 시에나는 그 광경을 보고 왜 감독 교수가 그런 위험한 시험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즉시 경기장으로 달려갔다. 한편 마크는 전송된 후 어리둥절한 상태로 깨어났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혼란은 눈앞에 형성되는 그림자 괴물을 보자마자 극심한 공포로 빠르게 변했다. 둘 다 안으로 휘말려 들어갔을 때 시로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마크를 끌고 가며 미궁이 만들어지는 전체 순서와 방식을 기억하려는 결심으로 고도로 집중했다. 미로 안에서 시로는 비범한 침착함을 유지했으며 탈출을 위한 다음 행보를 계산하며 그의 눈은 에너지를 바라고 있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마크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바깥에서는 갑작스러운 빛의 기둥이 시에나 교수를 감싸더니 그녀를 이동시켰다. 그녀는 테드 교수 바로 앞에 나타나 황급히 그에게 시험 장치를 즉시 멈추라고 요구했다. 테드는 놀라며 시험이 이미 취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시에나가 시론과 마크가 아직 안에 갇혀있다고 소리치자 테드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은 테드는 극심한 후회 속에 즉시 몸을 돌려 제어실로 달려갔다. 바로 그때 텔라 교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동되어 나타났다. 그녀는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공포에 질려 시론의 이름을 외쳤다. 그녀의 비명은 미로 안에 있던 거대하고 무서운 생명체가 깨어나 시론에게 달려들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는 듯했다. 용의 미궁 앞에서 시론은 서둘러 마크를 끌어안았고 그의 몸에서는 찬란한 황금빛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 둘을 보호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곤두박질쳤다. 맹렬한 충돌음이 울려 퍼지며 주변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바깥의 수많은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교수들조차 극도의 충격과 걱정을 감추지 못했고 자신들의 학생 2명이 미궁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심사위원들의 테이블에 놓인 시계는 여전히 조용히 초침을 세고 있었다. 시침과 분침은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내 12시를 정확히 가리켰고 이는 운명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렸다.